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됐습니다. 트럼프는 우리나라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겠다고 했었습니다. 전시작전권 환수를 2020년까지 밀어버린 현 정권. 이 사태는 어떻게 할 건지. 또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을 직접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개성공단까지 폐쇄해서 모든 대북 창구를 닫아버린 지금 한반도 운명을 남의 손에 맡기고 구경만 하게 된 이 책임은 누가 지나요? 중국 통한 북한 견제 구도를 사드 배치로 무너뜨린 책임은 또 어떻게 합니까? 게다가 중국 러시아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드 배치를 밀어붙였는데 정작 트럼프는 MD 미사일 방어 체계 자체를 필요 없다고 합니다. 이건 어쩌죠? 내치는 총리, 외치는 대통령 이야기 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트럼프를 상대로 우리 국익을 지켜내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과연 가능하겠는가? 김어준의 의문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그 시간은 송채경화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21 송채경화입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당선 소식이 첫 번째겠죠? 네, 그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예상을 뒤엎고 승리해서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요. 대부분의 언론이 이제 우려를 쏟아내고 있고, 왜냐면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해 왔거든요. 그래서 보호무역을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는데, 뭐 오프닝 때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 뭐 방위비 분담 문제, 100%로 만들겠다고 했죠. 네, 그리고 뭐 한미 FTA 재협상 문제, 뭐 북핵 문제 이런 데에서 이제 미국과 협상에서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100%라는 얘기는 주한미군이 주도하는 돈을 우리가 다 내라는 얘기죠. 네. 네. 그런 얘기니까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만약 이대로 한다면. 네. 지금도 그 많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100%면 뭐 엄청나겠죠. 제가 말이죠. 또 자랑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제가 트럼프가 주류 지식인층에 당하면 당할수록 네. 자신이 당하는 것처럼 느끼는 백인 저소득 저학력층이 트럼프의 감정이입을 하고 동일시 하게 돼서 결집하고 역전해 당선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제가 한 달 전에. 무려 한 달 전에 예언했습니다. 여기서 인터넷에 지금 남아있으니 증거가 있어요. 스스로 이렇게 제가 잘 맞출 수 있을까. 국내는 물론 미국 주류 언론도 그런 이야기를 한 주류 언론이 없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민주당 공화당의 전통 대결 구도로 바라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트럼프 현상을. 실제 공화당의 소속 그 유력 정치인들 중에 트럼프가 아니라 힐러리를 지지 선언한 사람도 많잖아요. 네, 그랬죠. 네, 주류 언론 대부분이 트럼프는 안 된다고 했었고. 그런데 그게 사실은 이렇게 미국을 그동안 움직여왔던 지배 계급에 당해왔다고 생각하는 사실 하층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넘어가는 소식이 대세가 힐러리로 가는구나가 아니라 똑같다 저것들은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결국은 그것이 결집을 만들어내고 역전을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한 저의 예언이 이렇게 맞았군요. 이야기는 근데 저희가 3부에서 전문가 모시고 제가 전문가를 혼내주는 것으로 얘기 나누도록 하고 이게 미국의 선거만이 아니라 이제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유난히 많이 온 거였어요. 네. 그랬었죠. 김정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그건 국내 뉴스하고도 직접 직결되는 걸 앞으로 분석이 많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가 뭡니까? 네. 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어제 국회에서 대표 회동을 열어서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토요일에 서울시청광장에서 이제 민중 총궐기 대회가 열리는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이렇게 뜻을 모았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서 이렇게 하는 게 또 맞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이거를 해석해보자면 그 의도들을 사실은 지금까지는 대통령의 포커스가 맞춰진 책임 소재를 야당한테 던진 거죠. 네, 던진 거고. 벌써부터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국정을 파탄내라고 하느냐, 야당
분명 야당이 하자는 대로 했는데, 근데 또 깊숙이 들어가 보면 야당이 요구한 것은 대통령이 받지 않았고, 네. 그렇죠. 그런 정치적 싸움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 중이죠. 네. 이 이야기를 할 기회가 또 있겠죠. 다음 뉴스 전해주십시오. 네, 최순실 씨 관련된 뉴스인데요. 그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주사제를 대리 처방받았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거다 이러면서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인데 그 대리 처방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의료법 위반이고 그 다음에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게 이제 대통령 건강인데 이것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상당한 논란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차원병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저희 전부터 최순실 씨와 함께 이것을 이용했다고 하는 보도도 있었었죠. 네, 맞습니다. 그 차병원이 운영하는 노화방지 특화병원인데요. 차움이라는 데가. 그 내부 관계자 증언이 어제 보도에서 나온 건데, 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기 전부터 계속 다녔었다. 이런 증언도 나왔고, 이 병원은 뭐 또 회원권이 뭐 1억 5천만 원 정도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뭐 최순실 씨 언니 최순득 씨, 딸 정유라 씨, 조카 장시호 씨, 남편 뭐 전 남편 정윤아 씨까지 모두 이 병원 회원이라고 하고요. 일단 중요한 건 이제 최 씨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뭐 청와대 또는 안가를 언급하면서 주사제와 약을 받아갔다 이런 이제 증언이 나온 건데요. 그 이 병원 의사가 이제 안티에이징을 전문으로 평소에 이제 비타민 주사제를 많이 처방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뭐 이 주사제인지 뭐 다른 주사제인지는 아직 정확하진 않지만 문제가 꽤 큰 문제인 거죠 이게. 지금 제기된 문제는 이제 의료법 위반 아니냐, 네 그런 이야기인데. 이제 비타민을 굳이 이렇게 따로 누군가 시켜서 받아갈 이유가 있나요? 비타민. 예. 그러니까 이제 후속 보도가 아직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비타민만으로 굳이 그랬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건 있습니다. 네. 네, 그게 뭐 어떤 내용의 주사제였는지 네. 그거는 추후 보도가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있겠죠. 근데 사실 이 차원병원은 기자들 사이에서는 네. 이상훈 기자가 이제 의혹 제기한 것 중에 하나가 성형이 아니라 보톡스 네. 관련된 주장을 했는데 그런 주장을 해 나가면서 이제 그 기반으로 삼았던 근거가 7시간이나 보고가 지연될 수 있느냐. 네. 서로 다른 나라 대통령을 만난 정상회담을 하는 와중에도 쪽지는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 근거 하나하고 그렇다면 누구랑 있었느냐. 누구랑 있었길래 7시간 동안. 7시간 동안 청와대로부터 제대로 보고를 못 받은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7시간 만에 등장해서 했던 첫 마디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데. 네, 그렇죠. 굉장히 네. 뒤늦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7시간 내내 모든 언론사들이 갇혀 있다는 보도를 했었기 때문에 그 보도를 못 받다는 얘기가 되니까. 네. 7시간 동안 그러면 청와대에 있었냐? 밖에 있었느냐. 그렇다면 누구랑 있었길래 도대체 중간에 들어가서 보고할 수가 없었느냐. 네.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뭐 이런 정도의 의혹 포인트를 가지고 혹시 기상호 기자의 가설이죠, 그거는. 네, 주장인데. 이런 걸 기반한 건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이제 왜냐하면 과거에도 다녔다고 하니까. 네. 7시간의 비밀이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맥락에서 청와대 바깥에 있었던 건 아닐까. 네. 또는 지금까지 와보면 최순실 씨와 있었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비서실장이 전혀 개입을 못할 정도였으니까요. 그 관계에. 네, 아직까지는 그때 7시간과 이 병원과의 관계가 확실히 드러난 건 아니지만 네. 그렇게 추측해볼 만한 충분한 의심스러운 정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있었습니다, 과거에. 근데 이제 그 관련한 보도가 아니라 거기서 비타민 주사제를 평소에 많이 처방한 것으로 알려진 이 병원에서 어떤 주사제를 대리 처방하는 혐의. 이게 처음 제기된 거죠. 네. 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또 차병원이 정부 특혜를 많이 받았다 이런 의혹도 나왔는데요. 차병원 연구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 업무 보고를 받았고 그다음에 뭐 이란이랑 중국 순방을 갔는데 차병원이 경제사절단으로 같이 갔고 또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차병원을 연구 중심 병원으로 선정해서 8년간 국고 예산을 192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런 의혹도 같이 나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인정하지 않겠죠, 당연히. 네, 그리고 병원에서는 뭐 대리 처방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정권에서 혜택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권에서는 절대 아니다는 게 맞는 걸로 드러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 여하간 이제 특혜
의혹에 관해서는 너무 많은 특혜들이 뉴스로 터져나와서 네. 예전과 비교하면 1년에 한 3개 정도 나올 게 지금 하루에 3개 정도 나오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예. 하여튼 특혜보다 더 후코스는 어떤 약을 처방했느냐 이게 되겠고 과연 일검 시간과 관련이 있느냐 뭐 이게 후속 보도가 있겠죠 아마도 언론들에. 네. 자 다음 뉴스 전해주십시오. 네, 어제 뭐 최태민 씨의 의붓아들인 조순재 씨의 육성 파일이 공개가 됐었는데 오늘도 또 다른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TV조선이죠. 네. 네, TV조선은 뭐랄까요. 원래 이제 보수 정권과 네. 사실은 대우를 잘 형성해가는 조중동이라고 그랬었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네. 적어도 TV조선은 지금 정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립각을 국내 존재하는 모든 언론 중에 가장 선명하게 세우는 매체입니다. 네. 그게 아마 과거 우병우 건을 문제 처음 제기한 조선일보 과거 관련이 있지 않을까. 네. 네, 이대로 물러서면 조선일보도 이제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물러설 수는 없다는. 그래서 재밌는 것이 종편이 단일 대우로 형성이 안 돼요. 네. 종편의 메시지가 단일 대우로 나오지 않고 TV조선이 TV조선은 그 대부분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인 부분, 개인사 네.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사실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도가 대단히 선정적이고 네. 야 여기까지 갈 수 있구나라는 정도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보도도 사실 좀 약간 수위가 높은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최태민 씨가 1975년에 박근혜 대통령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당신은 장차 여성 대통령, 아시아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주입을 시켰다 이런 내용의 증언이 있었던 거고요. 이건 뭐 그럴 수 있죠. 본인이 그렇게 자질을 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래서 뭐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1998년도에 정계 입문을 할 때 최태민 씨의 영향이 컸고 또 최태민 씨의 부인 임선희 씨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어머니죠. 임선희 씨가 선거 자금을 대기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개인적인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 그 조순재 씨가의 말에 의하면 이제 최태민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 자주 만났다. 그러면서 이제 최태민 씨의 역삼동 집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흘에 한 번꼴로 찾아갔고 두 사람만 보내는 시간도 많았다. 이런 얘기를 전했고요. 또 뭐 워딩 중에는 뭐 둘이 방에 들어갔다 하면 밥은 문간에 갖다 놓으면 최태민이 갖고 들어가고 그랬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저희 요약해서 보도해드렸는데 TV조선 이것도 훨씬 더 수위가 강하게 보도를 했어요. 네. 네. 아 돌아갈 다리를 끊고 보도를 하는구나. 되돌아갈 수 없어요. 지금 이 보도의 수위를 보아서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전해주십시오. 네, 최순실 씨가 영종도 카지노 사업에도 손을 댔었다 이런 증언이 나왔는데요. 제가 나왔군요. 제가 계속 주장했지 않습니까? 카지노를 봐야 된다. 이게 네, 얼마 전에 이제 공장장님께서 외국인 네. 전용 카지노 업체인 그랜드 코리아 레저 GKL을 한번 파봐라 이런 취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었는데 저희 방송을 기자들이 주목해서 듣고 있나요? 제가 그랬나 그때 얘기했지 봅니다. 않습니까? 이거 장인 펜싱팀에서 나오는 1,000만 원 네네. 가지고 그거의 이권을 바라고 이걸 했다는 건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도저히.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카지노 쪽 사업을 뒤져봐야 된다고. 네, 그래서 보도 내용, 세계일보 보도인데요. 보도 내용을 보면 이쪽 관련된 사업을 잘 아는 사람의 인터뷰가 나왔는데 영종도 카지노 사업에서 GKL이 이제 최순실 씨를과 접촉을 했었다 이런 증언이 나왔고 그다음에 최 씨가 이제 영종도 외국인 카지노 얘기를 꺼내면서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라서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라는 내용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 GKL 압수수색까지 들어갔는데. 네, 어제 GKL을 압수수색했죠. 이건 이제 이제 취재가 시작된 거겠죠. 물꼬가 터진 건데. 네. 제가 또 한번 가이드라인을 주자면. 네. 가장 큰 거는 결국은 돈을 잃거나 딸 때예요. 잃었을 때, 그러니까 돈을 갬블링을 하는 사람이 따면 그 돈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가 네. 있고, 잃었을 때는 카지노 측에서 어떻게 회수할까의 문제가 있어요. 네. 그죠? 지난번에 이제 땄을 때 얘기를 했는데, 잃었을 때도 외국인입니다. 잡을 담보가 없어요, 당장. 네. 그렇지만 받아내야 합니다. 어떻게 받아내죠? 이럴 어떻게 경우에 이제 지하 세계가 동원되거든요. 업계들이 동원되든가. 근데 우리나라 업계들이 그쪽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럼 현지 업계들과 또 결탁을 해야 되고. 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큰 이권, 떨어지는 커미션들이 존재한다고 저는 들어왔어요. 제가 했다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이권을 최순실 씨의 그동안의 뭐랄까, 스타일로
보고 넘기긴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저는 합리적인 추론을 하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주 전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지난해 차은택 씨의 이권 개입, 인사 개입 이런 것에 대해서 내사를 벌여서 구체적인 비위 단서를 적발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이런 이제 관련자 증언이 나왔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책임이 이제 제기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민정수석 이거 하라고 있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서 조치를 내려라 이렇게 네. 하라고 민정수석이 있는 건데 이제 그거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이제 최순실 씨나 차은택 씨 관련 의혹을 알고도 방치를 했거나 은폐를 했는지 이거에 대한 이제 첩보 수집에 검찰이 나섰다고 합니다. 민정수석이 이렇게 내버려 뒀다면 방치라는 단어는 어울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민정수석 정도에서만 알 수 있는 정보들이거든요. 네. 이거는 본인이 말을 하지 않으면 다른 데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은폐인 거예요. 그 자체가. 방치가 아니라. 이게 책임을 따져야 되는데 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에 가가지고 네. 취조받는 태도에 대한 보도가 있고 막 문제 제기가 있었지 그랬었죠.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 소위 불만이 있다. 제가 검찰 전 현직 고위 관계자의 전원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실제로 일선 검찰총장의 지시가 하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또 다른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순환 검찰총장이 지시를 했는데 일선 검찰에 네. 지시가 안 됐다고요? 네. 일선 검찰은 아직 못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스처인지 네. 중간에서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제스처인지 혹은 중간에서 차단해버린 건지는 모르겠으나 하달되지 않아서 거꾸로 아직 우병우 라인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병우 라인이 그 중간에서 차단했다라는 의혹이군요. 의혹인 거죠. 네. 하나를 짧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7월에 대기업 총수들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해당 기업의 민원을 미리 받았던 걸로 이제 나타났는데요. 거래. 네, 이제 거래가 좀 더 공식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네. 하나의 근거 자료죠. 기업이 당한 게 아니라 기업은 자기 요청사항을 넣고 네. 이쪽에서는 돈을 내라고 하고 네. 거래 아니냐 입증하기는 어렵겠죠. 예. 그런데 이제 뭐 지난해 삼성, 현대차, SK 등 7개 기업들 같은 경우에 면담을 하기 전에 면담 자료를 준비했는데 여기에 이제 청와대가 어떤 지원을 대기업들한테 해주면 좋을지에 대한 사항도 첨부를 했다고 하는데 뭐 일부 기업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승계나 총수 사면 이런 것과 관련된 협조가 필요하다 이런 요구를 담았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한 두 달 좀 전에 전경련에서 미르 관련 자료는 다 폐기하는 게 좋겠다 이런 연락이 와서 뭐 경제수석실과 주고받은 이메일 관련 자료는 모두 삭제했다 이런 증언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은 정권 말기를 오랫동안 겪어왔거든요. 대통령 바뀌어도 총수는 안 바뀝니다. 네, 기업은 안 붙잡는다고 봅니다. 저는 전망해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채경화 기자였습니다. 지나는 국민 여러분 많이 하십니까? MB입니다. 참 이 바람 잘 날 없는 이 시국에 어떻게 참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참 시절이 하수상할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이 정치에 대한 생각, 그하고 저 정치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위정자란 무엇인가, 위정자가 갖춰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논하고 싶습니다. 무릇 위정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뭐니 해도 깨끗해야 됩니다. 바로 그 도덕성이 완벽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재임 중에도 누차 강조했었습니다. 도덕성이 갖춰지지 않고서는 어떠한 일을 해도 권위는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의 부끄럼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요즘처럼 이런 시국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그런 저의 당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쩌까 이렇게 웃으면 어떡해. 나 겨우 참았는데. 나 여기서 웃겨 죽은 줄 알았는데. 아이고, 이렇게 웃고 그래. 손발이 아주 오그라들어가지고. 나 참았는데. 가자. 갑시다. 많은 분들이 이 코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언제 또 하냐. 일주일에 2번 하면 안 되냐. 2시간 내내 이 코너만 하면 안 되냐. 이 코너는 뭐랄까요.
리얼리티, 이종 격투기. 방송이 끝나고 나면 두 분이 틀림없이 코피를 흘릴. 그러나 아무나 그 코피를 닦아줄 수 없는. 내부자 둘,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박근혜 게이트 조사위원장 안민석 의원입니다. 아니, 안 의원님은 항상 무슨 멘트를 초반에 준비해 오시는 것 같은데 참 임팩트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하면 좋죠? 어제 당으로부터 공식 임명을 받아서요. 네. 이 진실규명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비포 애프터 진행될 겁니다. 참, 국회의원 사선 만에 제대로 된 감투 하나 이제 얻었었네요. 최초로. 그동안 저도 안 했는데요. 네. 안 줬지 않습니까? 이번 조사위원장만큼은 네. 제가 기꺼이 수락을 해서 네.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제가 감옥 갈 각오로 파헤칠 겁니다. 안민석 의원님이 위원장이 최초로 사선만에 되신 것은 사선만에 이런 타이틀을 단 것은 여의도에서 처음이죠, 의원님? 김성태 의원님? 저분은 사실상 제가 보기에도 많은 당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본인이 정치적 균형성과 또 자신의 겸손을 늘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개파 정치를 안 하다 보니까 당내 권력 투쟁에 관심이 없고요. 당내 권력 좋은 자리 주지도 않고 이게 참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한 게 무개파 무줄도사라고 저를 칭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하고 무슨 철천지 왼수가 됐는지 박근혜 게이트 진상조사위원장은 흔쾌히 맡으셨어요. 근데 하여튼 뭐 우리 안민석 의원님이 어떻게 보면 이 최순실 게이트의 시발점이었으니까 맞습니다. 뭐 마무리도 잘 해주셔야 되겠죠. 국민적 억울을 해소하는데. 어떻게 이거 파헤치다가 제가 뭐 어떤 일을 또 당하더라도 뭐 정치를 그만두겠다는 그런 각오로 진실 규명을 제가 꼭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상한 이야기가 이렇게 비상하게 들리질 않죠. 아니, 저 이야기가 좀 잘 곱씹어 봐야 돼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뭐 마치 공안 정치를 해서 안민석 의원이 이런 방송이나 또 주장에 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집어넣기라도 합니까? 제가 독일 검찰하고 접촉한 거에 의하면요. 네. 우리 검찰보다 독일 검찰이 더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독일 검찰에서 독일어는 안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저하고 그동안 약탈문화재 찾아온 유럽 쪽의 회원들이 지인이? 예, 그럼요. 거기 변호사도 있고 그러거든요. 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독일 검찰에서 3명의 한국인과 1명의 독일인을 기소를 했어요. 그 죄명은 네. 죄명이 뭔지 아세요? 자금 세탁 혐의입니다. 오. 독일에서는 자금 세탁을 한 죄는 그 종신형에 처하거든요. 근데 그 3인의 한국인 중에 최순실 씨가 3명이 전부 다 이 게이트 관련된 한국 사람들이죠. 이거 최초로 지금. 그럼요. 이것이 최순실 씨가 왜 예상을 뛰어넘어서 조기 귀국했을까 열쇠를 푸는 거예요. 독일에 있다가는 체포될 수 있으니까. 본인에게 이 수사가 제어 들어오니까 여기에 자금 세탁법으로 본인이 걸려들면은 이건 빼도 박도 못하고 평생 독일에서 감옥 생활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사를 피해서 허둥지둥. 왔을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 독일 공항도 아니고 영국 공항을 택한 이유도 거의 주랭랑을 친 거죠. 그럴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 네, 그런데 독일 검찰의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한국 검찰에서 아무런 협조 요청이 없다. 자기들은 기소 들어갔고 이미 혐의를 어느 정도 한국 파악했는데. 검찰에서 협조 요청하면은 기꺼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할 텐데 왜 한국 검찰이 아무런 협력 요청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들의 야당이나 우리 국민들은 최순실 씨가 인천공항을 귀국해서 그날부터 33시간을 자유시간을 부여했죠. 네네. 그런 게 더 국민적 분노를 자아나게 된 것이고 지금이라도 우리 안민석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다시피 국정농단을 통해서 편취한 그런 자금들이 몰수돼야 되는 거예요. 몰수되어지고 또 세탁되어진 협력자나 공조자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 검찰이 단죄를 해야 되죠. 지금 진상규명이 중요한데요. 지금 검찰 하는 거 보면은 꼬리 자르기 딱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독일로 도피했다가 한국으로 거꾸로 도피한 거네요. 다시. 우병우 우산 밑으로.
들어온 거죠. 지금 현재 네. 우병우의 검찰 라인이 이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재경 검사가 민정수석으로 됐다는 것은 이번에 이 상황에서는 민정수석을 검찰 출신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하고 있지 않고 있죠. 우병우 라인이 그대로 있죠. 그 대신에 민정수석에 최재경 검사가 들어갔죠. 이것은 꼬리지르기 자르기를 하겠다는 그런 개연성이 대단히 전형이거든요. 높다. 유라. 입시 부정으로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유라 씨, 예. 큰형을 학생을 불러가지고 교장실에서 조사를 해야지 왜 학부모를 불러서 조사를 해요? 그죠? 유라를 데리고 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가 이 자리에서 보름 전에 딱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최순실의 아바타가 시오다. 예. 이름까지 개명했다. 예. 시오를 긴급 체포해야 된다. 정시호 씨. 제가 예. 국민들 앞에서 보름 전에 그 정보를 중요한 제보를 검찰한테 줬는데 보름 동안에 아직도 체포하지 않고 있어요. 증거인멸하라는 겁니다. 말 맞추기 다 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검찰이 어디 있어요. 검찰부터 수사를 해야 됩니다. 검찰은 누가 수사를 합니까, 근데? 대통령이 물러나시고 특별검사가 네. 짜여져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검사들 모조리 잡아들여서 이 검사들부터 점점 수사를 해야 주장이 가격해지고 있어. 검찰을 모조리 잡아들였어. 수사를 해야 도대체 한다고. 말이 됩니까? 최순실을 네. 공항에서 체포하지 않고 30시간 동안에 돈 찾고 입 맞추고 증거인멸하는 시간을 준다는 게 이게 도대체 이거는 천인공노로도 아닙니까? 김성태 의원님은 이 대목에 대해서는 전혀 불만이 없으신 거죠, 저희. 저는 뭐 안민석 의원께서 그래도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답게 뭐 할 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제가 이 부분을 뭐 말을 가로막고 또 큰 불만이 없으신 거죠, 이 대목. 본인의 정치적 네. 소신으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격려해야죠. 김성태 의원님이 네. 재산 몰수 말씀하셨잖아요. 재산 몰수. 예. 근데 여당은 말로만 그렇게 하고 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산 몰수. 이 법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는 특별법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예. 왜냐하면은 최순실, 장시호, 차은태 이런 최순실 일당이라고 표현할게요. 최순실 네. 일당이 재산을 처분하고 있는데도 제재할 법률이 굉장히 미비해요. 그래서 최순실 일당의 국정문란 행위와 이 재산을 조사할 조사위원회가 설치를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국정농단 행위자인 그 아버지 최태민과 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환수해서 국고를 기속시켜서 헌법 질서를 수호할 수 있도록 최순실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그래서 최순실, 하여튼 재산을 몰수하자는 법인데. 몰수하고 그 일가들을 통과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저게 이제 일망타진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저런 되는데요. 내용들이 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행 법이 갖춰져 있지만은 네. 몰수할 수 있는 법이 민간인 경우는 없습니다. 민간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없죠. 특별법을 제정 필요하고 제가 판사 출신 변호사들하고 상의를 하니까 이거는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특별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이게 초안이 완성되면 오늘 잘한다 그러니까 아예 방송을 그냥 독점을 하고 계시네 그냥. 예? 그래서 제가 잘한다 하니까. 오늘 1시간짜리 한번 해보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네. 그래서 갈 때까지 가보자. 그랬는데 아무튼 최순실 씨 이 최순실 특별법을 빨리 제정을 해서 재산 빼돌리는 거 이런 거를 다 지금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법안이 완성되면은 토론회 공청을 할 테니까 김성태 의원님께서는 거기 와서 인사 한 말을 꼭 해주십시오. 사죄 인사 한 말을 해주십시오. 새누리당을 대표해서. 하시겠습니까? 그걸 같이 법안에 서명도 하시겠습니까? 같이 방송하는 동료 의원에게 아무리 지금 새누리당이 곤혹스럽고 책임을 또 같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방송하면서 맨전에다 대고 그런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게 그게 안민석 의원의 인격입니까 그게? 그럼 제가 그러면은 이렇게 말을 바꾸겠습니다. 지금 친박들이 대통령과 함께 버티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정현, 서청원, 최경환 이 세 분은 석고대자는 심정으로 오늘부터 국민들 앞에 일주일 동안 단식하십시오. 이게 또 무슨 주장입니까? 갑자기 단식으로. 뭐 친박들이 이렇게 버티게 해서 되겠어요? 이 대목은 의원님도 하신 말씀 많지 않습니까? 친박들 버티기에 대해서 당내 사정. 지금 국정마비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이 전국을 수습할 골든타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야권의 이런 행태가 국민적 바람을 완전히 대변하지는 않고 있지만은 지금 야권과 협의하고 대화하지 않으면은
이 대한민국의 국정 정상화는 우리의 손을 완전히 떠나게 될 뿐더러 점점 요원해질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야권이 대통령 측근에서 이런 국정농단을 눈감아주고 또 호가호위한 사람들이 책임을 지라는 부분은 저는 일정 부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정현 지도체제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의 순장조로서 역할이 필요한 사람이 대단히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그리고 새누리당 내에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에게 온 국민이 돌팔매질을 하더라도 온몸으로 막아내는 이런 국회의원 몇 사람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이제 이정현 당대표인데 이 사람이 당대표직을 맡고 있으면서 그 역할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물러나라? 물러나줘야 되는 것이고. 원내 총회 때 의원님이 안에 대놓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원내 대표가 비공개를 하자니까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겁박하는 거냐고. 지금 저희 방송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경하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그러면 뭐라고 하셨냐면 그동안 더 졌지 않냐고 내가. 되게 세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김성태 의원님이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행동으로 실천을 보여주시는데요. 특히 지난주 토요일 강화문 안 나오셨죠. 강을 안 이번 주 나오셨죠. 토요일 강화문을 나와보세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안민석 의원님.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있구나.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수막을 딱 1000명 정도가 현수막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박근혜는 물러가라. 혁명정부 수립하자. 이거는 밀란 수준의 시민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데 이것을 현장에서 예. 새누리당 의원들이 특히 김성태 의원님들 같은 분이 현장을 보셔야 돼요. 지금은 예. 헌법 71조에 나와 있는 지금 현재 대통령이 고리된 유고된 상태나 다름이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버티게 하려고 총리 국회 추천하라고 꼼수 쓰시고 죄송해요. 안 했니? 것들을 안 했니? 내가 지난주 시청 강화문 광장 간지 안 간지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찾아봤어요. 죄송하지만 나는 갔었어요. 예? 어디 계셨어요? 어디 계셨어요? 저는 조선일보 쪽에 있었어요. 예? 아, 의원님, 근데 급격하게 할 말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본인 옆에 서서 같이 구호제창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예? 그냥 새누리당은 이 엄중한 국민들의 분노의 목소리를 그날 아무도 새누리당 의원님이 김성태 아무도 의원님하고 또 누가 듣지 계세요? 않고 있다고 이렇게 매도하는 건 맞지 않아요. 김성태 의원님하고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있습니다. 아, 두 분이 가셨어요? 이철우 네, 알겠습니다. 의원은 그럼 제가 강화문 사거리 쪽에 있었고요. 그럼 제가 증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럼 이번 주 토요일 날에도 정치자들에게 매도하면 안 이번 주 돼요. 토요일 날에도 저희들과 같이 여야 의원들이 함께 그 시민혁명의 예. 그 현장에 함께 두 분이 손잡고 한번 가보시죠, 가시죠. 네, 손잡고. 그렇게 그러니까 하시죠. 예. 그래서 여야의 문제가 저희 아니에요. 손 꼭 새누리당도 잡아주시고요. 예. 이 엄중한 국민들의 이 분노, 실망과 좌절을 왜 외면하겠습니까? 하루빨리 모든 걸 책임지고 또 우리 새누리당도 오늘날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국정농단 또 국기가 문란해지는 이런 사안까지 방치한 부분에 대한 새누리당 책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 해체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아, 해체. 예, 해체. 이런 내부적인 논의까지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직 당 체제가 아직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런 당을 일신하고 쇄신하고 국민들의 그 마음에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힘을 못 가졌을 뿐이죠. 이정현 대표가 안 물러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데도 안 물러날 생각인 것 같은데. 결론은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뭐 이렇게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은 우리 새누리당의 많은 의원들도 이제 떠납니까?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방향 쪽으로 갈 수 제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아이디어를 하나 드릴게요. 물러나라고 김성태 의원님이 오늘부터 단식하십시오. 요즘 뭐 여당이 단식 잘하죠. 단식을 주장하죠. 죄송하지만 저는 옛날에 노동운동할 때 단식 많이 한 사람이에요. 예. 특히 트럼프가 미국에서 대통령 당선되면서 이 위험한 인물이 미국 대통령이 됨으로써 앞으로 한미 국제관계 변화라든지 미국 보호무역, 미군 주둔 비용 요구 이런 어마어마한 정책이 불확실하고 위험에 좀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식물 대통령 된 박근혜 대통령을 이 자리에 유지하게 하는 이것은 트럼프가 대통령 된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난국을 빨리 수습하기 위해 가지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지도력을 만들어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한요 일주일 트럼프의 위험을 빨리 이거를 대처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장님이
박근혜 게이트 위원장을 맡고 난 이후에 확연하게 변화된 게 평정심을 잃으셨나 봅니다. 이 방송이 아무리 지금 우리 새누리당이 곤혹스러운 처지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안민석 의원이 이 방송을 독점하면 이 청취자들이 또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말씀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보세요 제가 또.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으니까 주위에서 하시는 말씀이 평정심을 잃으면 안 된, 잃어라. 평정심을 잃고 분노하라. 국민과 함께 분노하라. 분노의 심정으로 아니님. 진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분노하시는 거는 좋은데 상대도 존중하고 또 우리 사회에 또 이런 균형성과 또 이 국정마비의 위험성을 사실상 헤쳐나오고 이걸 수습할 사람은 야당입니다. 이미 대통령 청와대 권력은 붕괴되어 버렸어요. 자, 그 의원님. 국회 입법 권력이 이 사태를 수습하는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안민석 의원님이 평정심을 잃고 그런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밀란, 이 식민혁명의 와중에서도 국회의원들이 국민들보다 더 똑똑하다는 착각을 해요. 지금 이 길은 국민들이 만드는 길이에요. 여야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만든 이 길에 함께 동참할 생각해야지 여전히 국민들을 계도하고 훈시하겠다는 그런 아주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잠깐만, 요 대목에서 제가 한 가지 꼭 여쭤보고 싶은 건 안 그러면 제가 끼어들 타이밍이 없을 것 같아서. 의원님이 이대로 계속 이정현 대표 물러나지 않으면 국민들과 뜻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고 하신 뜻이 뭡니까? 김 의원님, 김성태 의원님. 사실상 저희 새누리당은 이번 상황을 가지고 과거의 정치권이 위기 상황이 오면 적당하게 당 간판 내리고 새로운 당명 또 만들고 예. 뭐 로고 뭐 또 새롭게 뻘겋게 색깔 치고 바꾸고 뭐 이러면 끝나는 건데 사람 뭐 대표 바꾸고 지금 이 상황은 그 상황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완전히 지금 해체하고 해체라는 게 어떤 뜻이죠? 지금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당이 새누리당입니다. 네. 이 당은 어떤 경우도 박근혜 대통령의 흔적을 또 유지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이 해체라는 게 탈당인 겁니까? 아닙니다. 새누리당 자체를 갖다 아예 없애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당을 없애버리면. 그리고 당 간판과 그러면 전원 무소속이 됩니까? 아니 이제 해체되고 난 이후에 새로운 이제 보수의 가치가 그게 비박계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입니까? 네, 조금만 평정심 찾으시고 조금만 계속 보세요. 제가 이야기 조금만 합시다. 네. 그래서 2분만 드리겠습니다. 2분. 쫙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들은 당을 해체한다는 것은 이제 허벌판에 나 앉아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해체한다는 게. 뭐 그런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당내에서 지금 현재 이런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면은 무슨 음모를 가졌다고 또 친박 쪽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고 싶은 것은 해체라는 건 예를 들어 분당입니까? 아니면은 다 탈당해서 무소속이 된 다음에 다시 당을 만드는 겁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되시는데 기존 새누리당을 말 그대로 없애버리는 겁니다. 당명을 바꾸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당명을 바꾸는 것은 그대로 유지된 가운데 구성원들이 그대로 유지된 가운데 뭐 의결을 통해서 당명과 당 대표만 바꾸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차이는 지금 차이는 쉽게 말해서 새누리당이 지금의 흔적을 아예 유지를 안 한 겁니다. 그런 구성원들도 똑같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뭐 재창당 이건 별로 의미가 없는 구성원도 것이죠. 바꾼다. 그러면 당 누군가 나가든가 들어오든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갈 사람들을 완전히 나가고 어느 쪽에 나가는 거죠? 들어올 사람들을 새로 들어오고 그런 새로운 비박 쪽이 나갑니까? 친박 쪽이 새로운 나갑니까? 질서가 재편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 나가는 거죠? 저는 뭐 사실상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과 당을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만 있었다 그러면은 국민들에게 이런 볼썽사는 모습 보이는 정당 안 됐을 겁니다. 근데 탈당하셨다는 얘기네요. 진작에. 뭐 자꾸 그렇게 강요는 하지 마시고. 네, 사실이죠. 예. 네. 뭐 언젠가는 정치적 행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비박계 의원님들은 대통령 하야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안민석 의원님 진행도 하시고 이제. 그게 궁금해서요. 네. 뭐 대통령 하야. 지금 더불어민주당부터 당론으로 대통령 하야를 정확하게 주장했어요. 아직 그것도 안 정해졌잖아요. 정의당과 정의당
혼자 지금 대통령 하야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문재인 전 당대표가 갈짓자 행보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것부터 바로 잡아주세요. 이번 주 12일 날 촛불 집회가 100만 명 모이게 되면은 저희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당론도 하야 쪽으로 결정이 날 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진퇴 문제도 대통령 스스로가 그치를 결정하게 될 것이고요. 친박계 의원들도 스스로 더 이상 버티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제 갈 거라고 이제 저희가 4분밖에 안 남아서 딱 한 가지씩 여쭤보자면 국민의 뜻과 함께 하겠다는 게 의원님도 대통령 하야를 개인적으로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런 상황까지 가게 원하지는 않지만 이런 뜻인가요? 사실상 대통령 하야는 대한민국 헌정이 중단돼 버립니다. 네. 엄청난 혼란과 혼돈이 발생될 수 있죠. 그런 문제만 해소될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 대한민국 국정을 의심하는 야당의 저런 주장 속에 하루라도 빨리 국가를 정상화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게 하야 또 저는 지금 하야는 돼야 하자 할 수가 없어요. 되라 하야한다 그러면 말려야 될 상황이죠. 하야해버리면요. 모든 징계 상황이 중단되어 버립니다. 과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낼 수 있는 그런 지금 여건이 되냐. 여전히 저렇게 상황인식이 아니라세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헌법 71조에서 규정한 대통령의 거리 상태로 판단하거든요. 따라서 대통령의 하야와 관계없이 비상사태를 관리할 국무총리에게 외치와 내치를 다 맡겨서 대통령의 정권을 국무총리에게 위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헌법 이야기 하시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안민석 의원님. 미우나 고우나 87년 개정된 이 헌법 체제 하에 지금 대통령제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권이 가장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데 자꾸 왜 대통령이라고 그러세요? 대통령이 이미 식물 대통령이 된 거예요. 얼마나 지금 위험한 국가 비상사태입니까? 그렇다고 안민석 의원님 헌법을 지금 우리가 부정하고 또 헌법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헌법을 인정하는 헌법 71조 대통령의 거리 박근혜 상태가 대통령의 지금 된 국민적 거예요. 하야 요구 주장이 지금 휩쓸린 것도 트럼프가 헌법을 수호할 수 있는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여건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국가 비상 상태에서 강력한 신뢰 있는 국가 리더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정희라고 하네요. 박근혜 대통령 가지고 이 국민적인 에너지와 신뢰가 모아지겠습니까? 안민석 의원님은 왜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게 심플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 주장을 지금까지 안 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맞설 수 있는 대한민국의 강력한 신뢰 있는 리더십을 빨리 구축을 하지 않으면은 이 혼란과 분열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객의 문제라면은 차라리 대통령 탄핵 절차를 받거나 또 거기에 준하는 행동을 해야지. 제가 좀 한 가지 또 지금 하야를 가지고 가면은 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연예계에 최순실 라인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특징에는 거론하지 않았는데 몇몇 분들이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반응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안민석 의원님. 그런데 내가 그날도 이야기했지만 밝혀요. 왜 그걸 밝히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요. 아니 제가 그걸 갖다가 밝히고 사진을 공개하고 그러면은 그 가수는 가수 생명이 인생이 끝장납니다. 그렇게 봐요. 이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기를 엄중히 제가 경고드립니다. 자, 국민들은 지금 여기까지만 하죠. 이게 뭐 연예계 농단이 그런 방송 행위가 박근혜 저는 하도 기가 막혀서 똑같이. 제가 구체적인 증거를 다 가지고 있어서 그러나 특정인을 제가 공개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진정성이 안 보인다고 연예인도 그러면서 공인이지 않습니까? 공인이 거짓말을 하면은 아니 그러니까 그 공인 거짓말하는 연예인 있으면은 최순실 씨가 관계된 사람이 있으면은 그리고 그 최순실 조커랑 관계된 사람이 있으면 공개를 하면은 이름 밝히세요. 자꾸 방송에서 이렇게 하고 본인의 그냥 안민석 의원 가치만 높이는 거짓말을 계속 하면은 제가 다음 주에 공개하겠습니다. 뵙겠습니다.